자,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일단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돌아오네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일단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내일 종점이라는 거죠. 확인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자, 강남권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권손 정웅주입니다. 자, 시장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 만한 매수 관점 접근이 될 만한 정도의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종목에 초점 맞추시면 되고, 지수에는 11월까지는 미국 대통령 재선까지 크게 부담 없이 종목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약했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강했습니다. 아직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특히 미국 증시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왔습니다. 상투 신호라는 거는요, 그만큼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매물이 좀 강하게 압박이 나올 때, 그럴 때 단기 고점 신호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아직 그런 신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내일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금일 이틀 조정을 보이고, 내일은 조정 받는 날로부터 3일째 병옥점에 들어갑니다. 추세는 우상향으로 전환이 잘 돼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거래는 전일보다 약하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 대비 약간 급등락에 종가 개념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기준점을 잡을 적에는 2150포인트를 딱 기준 잡아가지고 그 이상은 상승세요. 그 이하는 경계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 정배열로 잘 들어가 있네요. 이럴 적에 3박자가 잘 맞고 7박자 맞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고래사장 50매 신고가 패턴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방향성 우위로 따라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피, 코스닥 이상이 없이 정상적인 조정을 잘 받으면서 박자 개념 내일 확인 매매가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선님. 예, 코스닥 지수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 22선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 잘 가고 있죠. 시장 문제 없어요. 제가 트럼프 지지율 하락 때문에 4,100조 원에 대한 추가 부양 정책에 따라서 증시는 긍정적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11월까지 미국 대선까지는 문제 없으니 종목 장세 열심히 하자. 22선만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주식을 더 늘리고, 붕괴가 돼도 주식을 판단한 것보다는 일부 주식을 좀 줄여가면서 대응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종목이 좋으면 크게 개의치 마시고 종목에 초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중간에 이러한 대응봉이 한번 형성이 되고 거기를 돌파한 상태에서 22선 위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상승의 변곡점이 되는 것이 이런 대응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일단 지속적으로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해 나가면서 11월까지 종목 장세 열심히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호 전무관님. 예,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전일 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사망률이 치솟고 있는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하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지금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움직이는 모습이죠. 아직 코스피는 721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의 좀 종목 장세에 초점 맞추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766포인트대 부근에서 강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다 왔죠. 오늘 종가로 강세일봉이 나오고 내일 시가만 갭상승만 이뤄진다고 하면 재차 내일부터 시가부터 해서 전고점 돌파와 함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만큼 이 코스닥을 지금 주도하는 업종을 봤을 때 오늘 엔터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대선 테마주들이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테마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강세의 흐름이 또 전개되고 있고 오늘도 종가로 아주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 패턴이 형성되면서 천슬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앞으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국 증시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있는데요. 제가 중국 증시 급등하기 전에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앞으로 중국 증시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네. 자,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인데요. 항상 우리가 기준점에서 방향성을 보고 확인 매매하라고 그랬죠. 항상 주식은 위치에서 비중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제넨 바이오를 좀 볼까요? 그동안의 조정을 충분히 받고 내일이 전반적인 변곡점에 들어가는데 일단 후에 매물대가 좀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서부터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고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세를 봐야 되겠죠. 급등세가 나타나면 거래가 증가와 함께 저항을 받겠지만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이번 달에 현재 짝수죠. 네, 지난달에 음선, 이번 달에 음선, 현재 상수로 전환되려고 하면 다음 달에 상수로 전환될 수 있으나 주식은 예박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최대한 이번 달 2,000원 이하 1,800원까지가 매수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덕성이 있는데 덕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에 보면 이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덕성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재 오늘도 올라가니까 상단 추세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이렇게 저항을 받을 적에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다. 대규모를 지지받으면서 거래가 증가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대량을 종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역시 시고가 패턴을 보시기 바라고 밑에 단기 지표와 매수 신호 방향도 위로 재비기 때문에 점진적 상승 신고가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일본 단기와 월봉 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역시 침체권 바닥을 탈출하는 관점이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강명선님. 예, 지금 설명드릴 종목은 제가 주식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앞으로 미래에서 평생 동안 해야 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세계적으로 빌더버그 회의 같은 경우가 좀 전 세계에 대한 어떤 경제를 좀 움직이는 뒤에 어떤 조정 세력이다라고 보통 다들 그게 기사 나오면서 이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혹은 미국 정책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본적 방향을 잡고서 4차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인프라가 5G가 본격적으로 깔린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시작이에요. 5G 인프라 깔리면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반드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주의 오픈 베이스가 될 텐데 이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AI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대표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의 핵심주로서 현재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의 안정적인 매출의 확보를 하는 기업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국방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선정이 과거에 된 적이 있었는데 국방부에 이러한 프로젝트에 선정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모든 군사 관련 기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방 분야의 미래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마존을 제치고 선정했다는 거죠. 근데 MS,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베이스가 단독 MS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성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쪽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강자가 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오픈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4차 산업혁명의 출발 시점이 국방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국방 관련해서 본다면 이러한 국방의 관련주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관련성을 띌 수 있는 오픈베이스가 차후에 굉장한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이밍상 우리가 아주 좋죠.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가 실렸죠. 하지만 누를 때 거래가 없죠. 그리고 돌파하죠. 끝. 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22선에 대한 지지 속에서 상승에 대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약간의 이역도가 있는 만큼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서 중장기적인 시장의 주도주로서 핵심으로 가장 1순위 공략 종목으로서 관심권에 두면서
공략 대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일단 또 엔터 업종이 좀 핫했는데요. 좀 오늘 엔터 업종 좀 먼저 설명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가적으로 대선 테마 좀 엮이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 들어 이제 이 회사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 이제 보이그룹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721선을 지난주에 돌파를 하고요. 이번 주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이제 걸그룹이죠. 니주 같은 경우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오늘도 기관 쪽에 거의 뭐 3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일단 오늘 대량 거래션과 함께 기간 매수세 아직 상투 신호 아닙니다. 이 평선이 아직 벌어져 있지 않죠. 그만큼 일본의 이제 일본인 걸그룹인데요. 그만큼 니주 같은 경우가 오리콘 차트에 지금 1위를 뭐 각 차트를 독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요즘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도 보이그룹 우리나라 거의 뭐 신 앨범을 발매하고 거의 뭐 상위권 1위를 독식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3세대 아이돌 가수에서 4세대 아이돌 가수로 좀 탈바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트와이스가 어느 정도 건재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이제 걸그룹 보이그룹이 JYP에서 지금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직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요. 20개월 평선 이번 달 첫 돌파하고 있고 파라볼릭이 첫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 과열권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 심리도도 아직 60권에 있죠. 대부분 투자 심리도가 80 이상 올라갈 때 그럴 때를 좀 과열돼 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60권에 와 있죠. 그리고 5개월이 평선하고도 시가 자체가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양선이 발생한다든지 아직 그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추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721선 항상 돌파할 때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권을 설명을 드려보면 지나고 나서 매수권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기준과 원칙대로 적산병이 나오면서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렇게 50 이상으로 턴하면서 721선을 돌파하는 2020년도 7월 2일 날이 급소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역시 아직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은 만큼 추가 반등 노리면서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으로 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도 있죠. 그리고 역시 중국 증시가 굉장히 핫한 만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정다운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 이 정다운 같은 경우가 눈에 띄는 부분은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다운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이제 20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죠. MACD 같은 경우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됐고요.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이제 오리 사육을 통한 도축 육가공, 오리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이제 사업 기대감보다도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거의 뭐 이낙연 지금 전 총리의 거의 지지율이 격차가 8% 가까이 이제 축소를 했다. 지지율 격차를 축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선 테마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기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정다운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가 최대 주주인데요. 최근 들어 바닥권에서 1,500원대, 1,000원대 초중반대에서 7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2,100원대에서 40만 주 가까이 추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점이 일단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200일선 돌파와 함께 이제 막 5개월 평선 회복 안착과 함께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달부터 해서 이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밑에서 하나가 딱 나오는 시점, 그때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량 거래가 시작되면서 20개월의 평선을 돌파한다. 그럼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대부분 오차 범위 내가 4%에서 5% 정도 이제 오차 범위 내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율 격차를 3% 이상만 더 이제 축소시켜 놓고 4, 5%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더 관심이 집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변성 테마주인 만큼 투자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유의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이제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0일선을 돌파한 만큼 내일 200일선 돌파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저점 부근이죠. 2,000원대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1선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21선은 2,200원대입니다. 여기까지 정다운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 증시가 급등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중국 증시의 대급등, 대폭등이라고 하죠. 그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느 정도 짚어드렸었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짚어드린 게 아니고요. 급등 나오기 전에 바닥권 했을 때 짚어드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방향을 짚어내는 능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식은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하반기 시진핑 주석이 방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중국 증시 아직 중장기 과열권 아닙니다. 중국 양쪽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 아직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 건 그만큼 4차 산업혁명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건전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예, 제가 6월 3일 날 휴원스를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될 경우에는 주사기가 많이 이제 수요가 늘 거예요. 그래서 바이알 주사용 유리용기 하나인데요. 전문 제작업체인 국제유리를 인수 이후 보유한 회사가 바로 휴원스로서 그런 맥락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저가 속에서 적산병 속에서 이번 연도 최고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연도다 보니까 최초 4천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적이 최고조일 수 있는 그런 2020년도에 신저가 속의 적산병 끝났다. 그래서 20개월 이평선 돌파할 때부터는 매수로 들어간다. 쭉 꽤 올라갔어요. 한 몇십 프로 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산을 그렸죠. 거래가 항상 신고가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꺾일 가능성은 항상 보면서 꺾일 때 탁 던지지 않으면 이역도가 크기 때문에 손실이 커져요. 손실보다 이제 수익을 냈던 것들을 많이 반납합니다. 신고가란 자체가 좋긴 좋은데 중간에 매도 못하면 훅 빠지죠. 폭이 커지니까. 그래서 어제가 거래가 터지면서 약세가 났죠. 윗골이 긴 형태의 음봉, 약세 신호. 당연히 어제 매도 때려야죠. 지금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바로 투자 심리의 시그널을 붕괴시키면서 하락에 대한 일봉이 전환됐고 어제 그리고 거래가 느는 약세 신호에 이번 주가 가장 큰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차 상승 전환의 신호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빵 터졌던 어제의 음봉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 지속적인 당분간 관망적인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뭐 언제가 다시 돌파할 수 있겠지만은 좀 확인 매매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안정감 있게 요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흐름을 보였죠. 약 40% 정도의 상승률은 보였네요. 그래서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많이 낸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솔리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네트워크 장비 제조 개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국내 이통사 3사에 납품한 고객이고요. 통신 회사이고요. 미국, 중국, 일본이 이번에 5G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깔린다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5G 해가지고 경기를 살린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단은 뭐 데이터량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야 되는 거고 5G 인빌딩 장비 구축이 이번 1,000개 정도로 이제 앞으로 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올해 말까지 약 2배 정도 가량의 확대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인 실적의 증가가 하반기부터 이뤄질 만큼 주가의 강세가 점진적으로 하반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화해 제재입니다. 미국이 이미 정책적 방향이 화해 제재를 통해 이 통신 5G 산업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만큼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방향이
중국 때리기죠. 그래서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제가 박스권 돌파 속에 이렇게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7,000원 정도까지는 아직 폭이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5인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7,000원 정도까지의 폭은 좀 남아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다만 서지 시스템, 에이스텍 같은 대장주격을 보였던 5G 관련주가 과열된 국면 속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도로 같이 밀리면서 5인선에 대한 붕괴가 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 대응을 좀 하면서 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래 전문가님. 자, 일단 내일 옵션 만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종합주가 지수가 2150포인트를 붕괴시키지 않고요. 급등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를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아차를 한번 좀 볼까요? 자, 기아차를 잘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은 이미 탈출을 했어요. 자, 바닥을 탈출했다고 하면 이제 안차라고 상승 전환돼야 되는데 위에 매물대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행보 등락 점진적 상승세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제일 좋고요. 지금 상태에서 잘 보시면은 일봉에서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되고 두 번째 저점이 형성되고 세 번째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세 번째 저점이 형성되려고 하면은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 오전지를 잘 받고 투자 심리가 올라와야 되고 거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대기명대를 돌파해야 되니까 밑에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기아차가 점진적 상승세 초점을 맞추실 때 천천히 행보등락 점진적 상승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은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또 월봉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MTNW 제가 지금 이제 이 방송 끝나고요. 바로 이제 MTNW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 8시부터 역시 해답은 중국과 테슬라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주하면 중국이고요. 테슬라 하면 정주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 상승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세원도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세원도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건 앞으로 중국과 테슬라의 이제 성공의 열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란톡 또 MTN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채널 같은 건 없습니다. 무료 채팅방만 있습니다. 제가 정보만 올려드리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선생님. 예, 강남선 대북 전문가 대아티아이 제가 말씀드리면서 약 50% 정도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유정책이 앞으로 꼭 해야 되는 분야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오늘 밤 22시에 MTNW 오시게 되면 강남 큰손이 공개 방송 통해 자세한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장 끝나고 나면 3시 반에 공개 방송하니까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리 전문가님. 네. 내일은 또 목요일이죠. 목요일 하면 또 항상 고래기법에서 병점이고 내일은 저녁 9시부터 제가 무료 방송이 시작되니까 많이 시청하시기 바라고 또 내일은 옵션 많이기 때문에 급등할 적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경계를 해가면서 확인 매매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